어느 새벽 편의점에 찾아온 허름한 노인 한 명. 사람들은 그를 그냥 돈 없는 손님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었죠. 그 노인이 사실 편의점 본사 회장이자 알바생 지현의 진짜 마음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질지 모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골목 입구에 자리 잡은 24시간 편의점. 새벽 3시. 불 켜진 건 이 편의점 하나뿐이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알바생 지현이 조용히 하품을 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에, 월세에, 엄마 병원비까지. 낮에는 학교, 밤에는 새벽 알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웃어보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죠. 그때 편의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해진 바지, 낡은 점퍼, 찢어진 운동화. 머리는 부스스했고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르신이네. 지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매대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거 얼만고? 네, 잠시만요. 삑삑. 총 3,200원입니다. 노인은 지갑을 꺼내더니 잔뜩 구겨진 1,000원짜리와 동전을 꺼내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2,000, 3,000. 마지막에 손이 멈췄습니다. 2,900원이네. 노인의 얼굴이 난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 라면만 할까? 김밥은 집어넣을까? 천천히 삼각김밥을 다시 내려놓으려는 그 손. 지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두세요. 예, 괜찮아요. 3,200원이죠? 어르신이 2,900원 주시면 나머지 300원은 제가 할인해드린 걸로 할게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새벽에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춥게 계셨을 텐데 라면이랑 김밥 같이 드셔야 든든해요. 지현은 자연스럽게 자기 지갑을 꺼내 500원을 꺼내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고맙네, 아가씨. 뜨거운 물은 저쪽에 있어요. 뚜껑 열기 힘드시면 말씀하시고요. 지현은 컵라면 뚜껑을 반쯤 열어주고 휴지 몇 장을 챙겨 건넸습니다. 국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노인은 한참 지현을 바라보더니 작게 허리를 숙이고 라면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편의점 CCTV와 천장 구석의 조그만 카메라가 조용히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시험 합격이군. 노인의 진짜 이름은 장태성. 전국 체인 편의점 브랜드 에이스마트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 4시. 편의점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품에 뭔가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지현이 고개를 들자 노인의 품속에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웁니다. 길바닥에 떨고 있길래. 근데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고양이는 젖은 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눈곱이 끼고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죠. 지현은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 근무 중인데 점장님이 알면 또 뭐라 하실 텐데. 하지만 떨고 있는 고양이를 보자 생각이 다치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현은 계산대에 잠시 후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팻말을 올려두고 휴지와 박스, 비닐봉투를 꺼내 임시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잠깐만 데워줄게요. 근처 동물병원 검색해 볼게요. 지현은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24시간 하는 동물병원은 꽤 멀리 있었습니다. 택시비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들 상황. 아가씨, 나한텐 그런 돈이 없어. 괜히 신세만 지는 것 같아. 노인이 난처해하자 지현은 웃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부자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에 이 애를 데려갈 사람 우리밖에 없잖아요.
지현은 계산대 옆에 있는 분실물 상자에서 오래된 담요 하나를 꺼내 고양이를 싸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타기 직전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가게는? CCTV도 있고 야간엔 손님 거의 없어요. 혹시 오시면 옆 편의점에서 계산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 사장님이 알면 혼나겠지만. 지현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하고 고양이를 안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바로 맞은편 골목에서 한 남자가 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청년. 아버지 말이 맞았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장상현. 바로 지현의 남자친구이자 에이스마트 회장 장태성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침 출근 시간. 지현은 동물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죠. 점장은 이미 편의점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현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지현, 지금 몇 시야? 죄송해요, 점장님. 어제 손님이 데려온 고양이가 아파 보여서 병원에. 여기가 동물병원이야? 편의점이야? 내가 빠진 사이 계산 못해서 그냥 간 손님이 몇 명인지 알아? 지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없어. 여긴 자선사업 하는 데가 아니야. 손님이 걔네 고양이야, 뭐야? 점장은 계속 투덜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현아. 지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현이었어요. 뭐? 상현 씨? 점장은 상현을 힐끔 보더니 연애할 시간은 있고 새벽엔 근무 빼먹고 참 대단하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지현에게 물었어요. 어제 그 고양이는? 응.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래. 저체온증이랑 탈수만 좀. 일단 병원에서 하루 더 보고 입원비는 알바비 타면 나눠서 내려고. 상현은 잠시 지현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넌 널 속일 수가 없다. 응. 아냐.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아버지가 드디어 만나보시겠대. 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갑자기 왜? 글쎄. 일단 오늘 저녁에 알게 될 거야. 그날 오후 편의점에 본사 점검이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점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려. 본사에서 온대잖아. 진열 똑바로 하고 바코드 2번 찍지 말고 표정 관리 좀 하고. 지현도 매대를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녁 8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명과 그 옆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들어왔어요. 에이스마트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점장이 허둥지둥 달려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 바닥 계산대, 휴지,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지현은 그 노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제 그 어르신? 컵라면 300원 모자랐던 그 손님. 젖은 고양이를 안고 찾아온 그 노인.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지현 쪽을 보며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점장이 본사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친구가 새벽에 좀 사고를 치긴 했는데요. 뭐 그냥 평범한 알바생입니다. 노인의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사고였습니까? 점장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죠. 근무 중에 가게를 비우고 길고양이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었다네요. 본인이야 착한 일 했다 생각하겠지만 우린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칙이 중요하죠. 지현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칙이 뭔데요? 점장은 당황했습니다. 예.
원칙 말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편의점의 원칙이 사람을 내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피는 겁니까?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노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CCTV 있습니다. 그날 새벽 영상도 다 남아있을 겁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그제야 지현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컵라면 값을 보태주고 고양이를 안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그 허름한 노인이 에이스마트 회장 장태성이라는 사실을. 잠시 후 사장실로 쓰이는 조그만 사무실에 점장, 지현, 상현, 그리고 회장이 모였습니다. 점장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지현 알바생 교육을 제대로. 조용히 하시오. 회장의 한마디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지현을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지현입니다. 이지현 씨.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내 컵라면 값 300원 보태준 거 기억합니까? 지현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네. 그게 그냥 별거 아닌 나에게는 큰 거였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냄새난다고 피했고 누군가는 나를 훑어보며 뭐 살까부터 물었소. 하지만 당신은 어르신 추우셨죠? 라고 먼저 말했소. 지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젖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근무 시간 넘겨가며 병원까지 같이 가줬지요. 편의점을 비운 건 잘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점장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회사가 잃어버렸던 처음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이스마트 처음 만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사람들이 밤에도 편하게 들렀다 갈 수 있는 동네 불빛 하나 만들자. 돈은 그 다음 문제였소. 회장은 지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지현 씨. 네. 원칙을 지킨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상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지현이 놀라 상현을 쳐다봤습니다. 아, 아버지.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하던 그 편의점 알바하는 여자친구의 진짜 마음이 궁금하더군. 지현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상현 씨 회장님 아버지. 상현은 지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 처음부터 말 못해서. 근데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않냐고 아버지께 몇 번을 말해도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사람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현 앞까지 걸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하고 다녀서 미안하오. 허름한 노인 흉내까지 내서 당신 마음을 시험한 것도요. 지현은 허둥지둥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런 말씀 전 그냥.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내가 잊고 있던 걸 다시 배웠소. 편의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걸요. 회장은 상현을 잠시 쳐다보고 나서 지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소. 부탁이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하겠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현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해야 할 말인데요. 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요. 부족한 사람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힘든 거라고 말하는 법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남의 300원을 계산해 줄 줄 알고 말 못하는 고양이 하나 때문에 밤을 새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집 며느리로 과분할 정도요. 지현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지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정규직으로 올려주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직은 기본이고. 그리고 지점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매장, 앞으로 점장 이름을 이지현 씨로 바꿉시다. 지현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저요? 제가요? 내가 이 편의점의 불을 지켰잖소. 회장이 웃었습니다. 돈보다 사람부터 생각하는 점장이. 요즘 어디 흔한가? 며칠 후 편의점 간판 아래에 작은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에이스마트 신규 점장 이지현. 같은 골목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밤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 알바생 맞지? 이제 사장님 됐다네. 세상 참 모르겠다. 그날 저녁 편의점 문 앞에서 상현과 지현 그리고 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소. 가게의 가치는 점포수가 아니라 그 안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상현이 장난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저도 이지현 씨와 가정을 하나 열어도 되는 걸로. 회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부탁이랬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지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렇게 한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집안의 마음까지 바꾸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 한 알바생.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본 회장. 원래 진짜 부자는 지갑이 두터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보다 사람이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다음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